네, 2023년 4월 18일 화요일 장 마감 방송 간략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오늘도 역시나 아침에 카톡방에 말씀드렸던 내용들 토대로 시장은 일단 진행이 됐고요. 어, 위클리 옵션에 대해서 조금 뭐 주목을 해보고 있습니다. 위클리 옵션에 뭐 유난히 이번에 묶어두기 포지션을 좀 확대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 개인들이 현 위치에서 목요일 만기를 맞이했을 때 가장 손실이 큰 구간을 이틀째 유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길게 보면은 3일째 금요일부터 금월화 정도 동안 3일째죠. 3일째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리는 거 방송 라이브 방송 때 말씀드렸던 거 토대로 내려오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다시 내리면서 박스를 만드는 시기 목요일까지 어, 목요일까지 주고 있는데 뭐 사실 상당히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을 만한 위치이긴 했어요. 뭐 여기까지 올려놓고 뭐 횡보로 지금 일단 가고는 있지만 사실 더 진출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조정을 급격하게 받을 수도 있는 이런 것처럼요. 올려놓고 빠르게 조금 추락할 수도 있는 여건 둘 다 해당이 된다고 봤습니다만 일단 위클리 옵션에서 빠르게 양 매도 포지션이 외국인 중심으로 잡히면서 일단 박스권의 가치는 현재 코스피 200 333.50인데요. 개인들이 333 정도에서 평균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날수록 가장 외국인과 금융투자에게 특히나 금융투자에게 유리한 구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 가격대 관리를 해주고 있다 정도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또 월물과 5월물이죠. 5월물과 또 다른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5월물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뭐 아직 기간은 뭐 16거래일 가까이 남기는 했지만 초반 베팅 첫 주 베팅은 위클리 옵션은 묶어두는데 월물은 변동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금융투자 중심으로 지금 세팅이 되고 있다. 원래는 이제 옵션 월물 옵션에서 외국인들이 양 매수를 조금 초반에 적극적으로 해주고 금융투자가 양 매도로 보수적인 박스권 포지션을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이례적으로 금융투자가 변동성 강화 포지션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물론 중간에 변할 수도 있겠죠. 아직 16거래일 남았으니까요. 변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조금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에 착안해서 좀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만기가 끝나면 다음 주 위클리 옵션이 어떻게 될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월물 기준으로는 변동성 확대 구간에 들어간다라고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 오늘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뭐 첫 번째로 금융투자는 변동성이라는 거는 위아래 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클리 옵션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유지를 어느 정도 박스 해주다가 아랫 방향으로 윗 방향으로 변동이 생기러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일주일 더 딜레이 될지까지는 알 수 없지만 최대치로 본다면요 금융투자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범위가 양쪽으로 굉장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변동성. 그래서 저는 5월 만기물을 최대 맥스 조정을 여기까지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저점을 위협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차피 시장은 상승하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간에 가는 과정에 있어서 지난번에 만들었던 그 추세대의 저점 지지 구간 라인을 한 번 더 체킹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 요 구간이죠. 시간을 더 끌면 끌수록 더 높은 자리를 체크하러 가겠죠. 그래서 325 정도를 평균치로 보고 325 정도를 이제 위협을 하게 되는 수준까지 오면 풋옵션이 확 올라올 수 있겠죠. 반대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찍고 가는 거고 올라가는 방향으로 변동성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원래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345포인트 라인을 횡보하다가 찍으러 다시 가는
요 정도 올라오고 반 정도 올라오면 345거든요. 그 뒤에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지는 가서 포지션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나리오상 위클리 옵션과 월물 옵션을 구분지어 가지고 묶어두고 변동성 생기는, 묶어두고 변동성 생기는, 묶어두고 변동성, 묶어두고 변동성 생기는 방향으로 생각을 좀 해보고 전략을 좀 짜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방으로 찌그러 온다. 최근에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4월에 단위 공매도 대금이 최대치를 지금 역사상 2001년 이후로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뭐 이게 시차를 두고 발생을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겠지만 뭐 시차가 짧을 수도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가능하다, 열려 있다라는 거를 포괄적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또 반대적으로 반대로 예탁금은 또 회복을 잘 하고 있습니다. 뭐 신용잔고 늘어나는 것도 뭐 공매도 대금 늘어나는 거랑 뭐 비슷한 관점에서 봐줘야 되겠지만 예탁금 자체는 55조 원을 회복하는 상태입니다. 점점 회복을 향해 가고 있다. 그러면 이런 추세로 60조 원까지 회복하고 뭐 나아가서는 점점 더 늘어나는 올해 뭐 말에 살펴보면 한 80조 원까지 회복을 한다거나 뭐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겠죠. 예탁금은 이제 은행에 갔던 자금들이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부동산에서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죠. 뭐 어디 여기저기 떠돌던 갈 데 없이 정처 없이 떠돌던 돈들이 요즘 에코프로 소문 듣고 2차전지 소문 듣고 포스코 소문 듣고 막 모인단 말이에요. 개인들 자금들이 그런 상태에서 늘어나는 거니까 요거를 활용하는 이제 투자 주체들도 있겠지만 오히려 급등의 외국인과 기관들이 공매도를 계속 늘리는 계기가 또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모두가 다 편안하게 계속 상승하는 그런 시기가 오면 좋겠지만 뭐 주식은 어쨌든 제로섬 게임이 아니니까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시총을 다 키우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절대로 개인들한테 편안하게 접근을 계속 유지해주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시적으로 한 2, 3개월 정도 지금 개인들이 급등주를 쫓아 시장가 매수를 계속 베팅해주면서 단가, 평단가를 높이고 있는 과정에서 외국인이 계속 고전하는 외국인 숏 포지션, 매도 포지션이 계속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저는 일단 한시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뭐 길게는 이번 달, 다음 달 뭐 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한시적인 게 아니라면 제가 이 주식 투자에 대한 패러다임을 다 바꿔야 된다고 뭐라고 해야 돼? 주식 투자의 개념 자체를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외국인을 추종하는 매매를 완전히 떠나야 될 지경이 될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시적인 형태다. 라고 보고요. 결국에는 외국인 추종 매매가 승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좀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네, 그러면서 외국인들은 조용히 삼성전자를 이제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지분이 49%에서 51.5 정도까지 또 확대를 하는 모습, 확대되는 모습. 49에서 이제 51.5. 외국인들이 54%를 향하는 동안에 이제 시장 상승이 일어나요. 52 정도 모아서 54에서 55까지 확대되는 그 과정 속에서 본격적으로 삼성전자 10,000원 정도 올리는 구간, 거기가 이제 상단 저항대가 강해서 그 정도 구간에 돌입하면 시장 캐파가 하나 더 커지겠죠. 예를 들어 뭐 선물 지수가 뭐 380 포인트를 향해 간다든가 360, 70포인트 건드린다든가 뭐 코스피가 뭐 3,000 근처에 뭐 도전한다든가 뭐 이렇게 될 수 있을 겁니다. 뭐 그거는 그때 이거 모으는데 굉장히 시간 오래 걸려요. 워낙 이제 큰 종목이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어쨌든 시장 움직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될 종목입니다. 삼성전자가 주도해서 시장을 어느 정도 끌어올리면 탄탄해집니다. 올려놓고 삼성전자를 멈춰야 돼요, 대신에. 그래서 삼성전자를 매매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수에 맞게 저평가주들, 우량주들, 그다음에 이제 돌아오는 섹터의 순환매에 맞춰가지고 밑에서 깔끔하게 매집 후 올리는 정상적인 패턴에 있는 종목들을 노리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와주기를 대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팅을 다 해놔야겠죠.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미국에서 기대감이 좀 우위에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실적 기대감이 조금 있는 것 같고 나스닥 선물은 개인들이 여전히 서학개미들 포함하여 전 세계 이제 나스닥 선물에 접근하는 개인들 특히나 우리나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스닥 선물을 접근할 때 쇼 포지션에 조금 물려 있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도 쇼 포지션 우위에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바이오 반도체 조정 구간 마무리 단계에 접해 있나 싶을 정도로 최근에 바이오는 3거래일 정도 조정 구간에 들어왔고요. 이제 코스닥 제약을 전 살피는데 장우 시간에 단일가로 매매했는데요. 코스닥 제약 3일째 고점 찍고 하나 둘 세 개 음봉 나오고 있는 모습. 요 구간까지 내일 아마 찍으면 저는 뭐 찍고 밑꼬리 달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시나리오상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조정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조정이 한 6거래일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요거를 지금 싼 고점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구간 여기 요 구간 찍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이게 삼성전자가 유전 428원 매수했어요. 삼성전자가 조금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요 자리 삼성전자가 지금 외국인들이 매집하고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65,000, 66,000 고 라인을 탈피해서 올리기 시작하면 지수 상승과 함께 반도체 지수가 요 구간을 있을까요? 돌파가 나오겠죠. 네, 요 구간 돌파가 나오겠죠. 네, 하여튼 요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네, 뭐 나머지는 내일 다시 살피면 될 것 같고 내일하고 모레는 이제 위클리 옵션 만기 일정이니까 네. 파생반 지금 카톡방 파생반이 드디어 20명이 넘어 가는데 이게 이제 20명이 제 아이디까지 제 계정까지 포함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한 15명, 16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관리자 닉네임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7명인가? 하여튼 인원이 그 정도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파생반 는 1기수를 이번 주까지 1기수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해요. 제가 목표한 게 이제 20명이었거든요. 1기수. 그러니까 카톡방은 20명이 넘었지만 이제 토탈 한 3명 정도 더 오시면 이번 주 정도 목표로 해가지고 1기수를 좀 마무리 짓고 해외 선물하고 좀 합치려고 합니다. 제가 조사를 좀 했었어요. 중간에 이제 설문조사를 해요. 설문조사를 하는데 이제 빠진 설문조사를 오늘 좀 했는데 우리 방 파생반에 해외 선물 관점하고 합쳐서 운영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오늘 질문을 드렸는데 대체 전부 다 동의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해외 선물 관점하고 국내 파생반하고 합쳐서 그냥 단순 파생반으로 통합해서 좀 운영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주식반과 파생반 두 가지로 메인인 주식반이 메인이에요. 결국에는 현물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운영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1기수로 참여해주신 분들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은 거라고 보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모두 부탁드리고요. 카톡방 정보 공유 단톡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60명 정도 계신데요. 정보 공유 단톡방에 정회원 분들이 아니신 분들이죠. 정보 공유 단톡방에 함께 오셔서 공부하실 분들 현재 60명 정도 뭐 제 거 빼면 한 58명 정도 될 텐데 여기에 함께 오셔서 정회원방 고민 같이 하시고 뭐 필요시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정회원의 한 절반 정도의 내용이 공유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좀 디테일한 내용들은 정회원방 그리고 핵심적인 그리고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은 다 같이 공유가 되고 같이 학습할 수 있게 해드리니까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법은 오른쪽 위에 전화번호도 올려져 있고요. 전화 말고 문자나 카톡 주시고요. 유튜브 댓글에 주소 올려져 있으니까 그쪽으로 주시면 좀 더 빠르게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내일 아침 8시 40분에 아프리카TV 유튜브 라이브 각자 계신 카톡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